다음 문법입니다. 명사와 쓰이는 조차.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감기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너무 심하면 밥 못 먹죠. 밥도 못 먹어요. 또 죽도 못 먹어요. 그런데 물은 그냥 마시기만 하면 마실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심해서 밥 안 돼요. 죽 안 돼요. 물도 마시기 힘들어요. 자, 마지막에 이거는 되겠지 하는 것까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명사 뒤에 조차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차 뒤에는요, 부정의 의미가 옵니다. 조차 뒤에 뭐가 온다고요? 부정. 감기가 너무 심해서 물조차 마시기 힘들어요. 물조차 마셔요. 이런 건 안 돼요. 자, 명사에 받침 있어요? 없어요? 다 조차요. 이름 조차. 그런데 읽다 하면 동사죠. 기를 붙이면 명사가 돼요. 읽기 조차. 자다 하면 동사입니다. 근데 자는 것 하면 명사가 돼서 자는 것 조차. 쉬다 하면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 미음, 쉼 하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쉼 조차. 기다리기 조차. 먹다 동사, 먹는 것 조차. 도와주다인데 도와주기 하면 명사가 돼요. 서 있다, 서 있기 조차.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만, 도까지 조차 공부해 볼게요. 자, 만은 우리가 초급에서 배우는데 한 가지만, 아들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들은 있어요. 딸은 없는 거죠. 아들만 하면 만. 그 다음에 돈음료 하나씩 더해가는 거죠. 사과를 좋아해요. 포도도 좋아해요.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도. 그 다음에 까지는 뭐예요? 까지. 언제까지 하고 시험. 시간이나 범위를 나타내줘요. 5시까지 일하세요. 100개까지 만드세요. 이렇게. 조차는요. 지금 배우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본 것보다 더 적거나 더 부족한 거를 강조할 때. 그리고 뒤에 뭐가 온다? 부정이 온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는 과일 중에서 사과 좋아해요. 다른 과일은 안 좋아해요. 사과만 좋아해요.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한국어를 배워요. 그리고니까 그리고 1번어 예, 포함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도 맞습니다. 자, 이 가게는 언제? 12시. 시간을 정해줘요. 그럼 뭐예요? 12시까지 문을 열어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물 마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물 옆에 뭘 쓴다? 조차. 조차 뒤에는 뭐가 온다? 부정문. 네,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또 봅니다. 너무 피곤해서 귀찮다. 뭐가 귀찮아요? 씻다. 자, 우리 너무 피곤해도 얼굴 닦고 손 닦고 뭐 샤워하고 이렇게 자는데 그거 마지막 그거 씻기 조차 귀찮다. 요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내가 월세로 살면 집세는 내야 되죠. 뭐 먹는 거 아껴 먹고 뭐 커피도 안 마실 수 있고 하지만 월세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꼭 해야 되는 월세조차 낼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라고요? 조차 뒤에는 부정이 온다. 긍정은 안 된다. 기억하세요. 다음 문법, 동사, 형용사 쓰이는 기마련이다. 자, 여러분, 기마련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어떤 행동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요. 봄이 오면 꽃이 당연히 피죠. 자,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꽃이 당연히 피지. 그게 뭐예요? 꽃이 피기 마련이다. 동사, 형용사, 기마련이다. 자, 운동을 꾸준히 해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때요?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어떤 행동을 했어요?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그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
이럴 때 우리는 기 마련이다를 씁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해지기 마련이다. 기 마련이다. 한국어를 처음 배워요. 당연히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실수도 하겠죠. 한국어를 처음 배우면 어려워서 당연히 실수하기 마련이다. 자, 이때 우리는 앞에서 배운 을 수밖에 없다 생각나시죠? 을 수밖에 없다. 자, 한국어를 처음 배우면 어려워서 실수할 수밖에 없다. 자, 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런 뜻도 있고요. 지금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너무 당연하다. 이럴 때도 을 수밖에 없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같은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 마련이다는 동사 형용사와 쓰입니다. 보다, 보기 마련이다. 살다, 살기 마련이다. 낫다, 시옷 받침 있죠? 낫기 마련이다. 늦다, 늦기 마련이다. 힘들다, 힘들기 마련이다. 외롭다, 비읍 받침 있어요? 외롭기 마련이다. 형용사 많다, 많기 마련이다. 기 마련이다. 기본형에 붙이시면 됩니다. 문제 볼게요. 아이들은 왜 그렇게 단 음식을 좋아하는 걸까요? 자, 아이들은 단 음식이 뭐예요? 사탕, 케이크, 아이스크림, 달다요. 달다 음식. 아이들은 원래 단 음식을 어때요? 당연히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자,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찌기 마련이에요. 이 문장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네요.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찌기 마련이에요. 앞에 있는 이 행동을 하면 뒤에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운동을 안 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안 하면 키가 클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안 하면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답은 몇 번? 2번.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서로 뜻이 비슷한 문법이 됩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떨어질까 봐 걱정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앞에 한 이 행동 때문에 뒤에 결과는 당연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합격하기 마련이에요. 2번.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여름에는 당연히 자, 여기 써있죠? 당연히 여름에 어때요? 당연히 덥다. 형용사 덥다. 덥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명사조차와 동사 형용사 기 마련이다로 우리는 한 문장 만들어 볼까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우산이 있는 사람까지도 이 사람들도 당연히 옷이 젖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방법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네, 당연히 젖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우산이 있는 사람조차 당연히 옷이 젖기 마련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감기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 물 마시기조차 힘들겠죠. 이건 어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너무 심하면 물도 마시기 힘들어요. 너무 당연해요. 자, 감기가 너무 심하면 물조차 마시기 힘들기 마련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